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키메라카라의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아카야가 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자가 인간을 잡아먹고 힘을 키운 뒤 무한열차에서 큐즈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전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염주 큐즈로는 탄조를 데리고 아카야가 말해준 대로 상윤육의 혈기가 숨어있다는 요시아를 유곽으로 가게 되었고 다키가 있는 유곽을 둘러싸아 도망가지 못하게 접근했죠. 그런데 큐조로는 마침 그곳에서 음주 탱겐을 만나게 되었고 탱겐은 너희들이 여기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큐조로는 너야말로 이곳에 어떻게 왔냐고 물었고 탱겐은 자신은 한 달 전쯤부터 이곳에 혈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아이들을 시켜 조사하겠는데 그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되어 찾으러 왔다고 했죠. 큐조로는 그의 아카야가 말해준 대로 확실히 이곳에 상현의 혈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탄지로는 탱겐에게 당신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느 땅에 구멍에 이어져 있는 지하실에 갇혀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탱겐은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사실 누군가가 알려줬다고 했죠. 탱겐은 그의 아이들을 먼저 구하러 가겠다며 땅에 있는 구멍을 찾아 나섰고 탄지로와 큐즈로는 다키가 있는 유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키는 엄청난 투기를 가지고 있는 그잘때 주가 왔다는 것에 오랜만에 주 사냥할 수 있겠다며 기뻐했고 혈기의 모습으로 변해 오비를 알렸죠. 그러자 탄지로와 큐즈로는 각자의 호흡으로 다키의 오비를 잘라내며 막았고 큐즈로와 탄지로는 서로를 동시에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키는 나를 앞에 두고 뭐하는 거냐며 열받아 했는데 큐즈로는 너의 상대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탄지로 가방에서 레유코가 튀어나와 다키에게 발차기를 날렸고 다키는 그 파워에 멀리 튕겨 나갔습니다. 아카야는 큐즈로 탄지로에게 미리 유곽에 가기 전에 상윤육 다키라는 여자 혈기가 나온다면 레이코가 상대하게끔 하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래도 명색이 상현의 혈기인데 레이코 혼자서 어떻게 상대하겠냐고 반대했지만 아카야는 레이코가 분명 다키 정도는 이길 수 있고 다키로 인해 각성을 이끌어낼 수 있게 꼭 레이코를 내보내라고 했죠. 큐유라 탄지로는 여차하면 자신들이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에 레이코 혼자 다키를 상대하게끔 했는데 다키와 레이코가 싸우자 이게 웬걸 레이코가 점점 다키를 압도해냈습니다. 레이코는 다키와 맞닥뜨리며 싸우자 머리에 뿔 하나가 자라나 엄청난 귀를 내뿜었고 아카자의 매운 무술 토대로 근접전으로 다키를 좁히기 시작했고 탄지로 큐유로는 레이코의 실력에 엄청나게 놀랐죠. 다키는 처음 보는 혈기에게 발린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오비로 레이코의 몸을 찢어버리려고 했지만 레이코는 혈기술 폭탄을 사용해 다키를 불태워버렸고 다키는 도저히 레이코를 못 이기겠다는 생각에 오빠 규타로를 끄집어냈습니다. 규타로가 나오자마자 큐즈라 탄지로는 규타로를 공개했는데 규타로는 마치 자신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하는 이들을 보고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나? 라고 하며 당황했죠. 그 장면을 저 멀리서 앉아 지켜보고 있던 아카자 씩 웃으면서 내가 혈기들의 적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슬슬 알겠지? 라고 했습니다. 큐로는 막강한 실력으로 규타로 압도해냈고 규타로는 생각보다 강한 큐조의 실력에 지금까지 만나본 주들 중에 가장 강하다고 느꼈죠. 아카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큐조로 정도면 규타로를 그냥 이길 수 있는 수준이었군. 원작에선 나랑 만나서 패배했지만 역시 상위권 주의 실력인가? 라는 감상을 했습니다. 타키는 여전히 레이코에게 처맞고 있었고 규타로는 큐조에게 압박당하고 있어 엄청나게 우세한 상황. 더군다나 아내들을 구하고 온 탱이까지 곧 합세해 다키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고 큐로는 이때가 기회라며 화염의 호흡으로 규타로의 목을 변해버렸죠. 그렇게 상현육의 혈기가 퇴치가 되자 아카야가 그들의 앞에 쓱 나왔고 탱겐은 젠장 상현이 한 마리 더 있었나? 라고 하며 공격하려고 했지만 큐로가 탱겐을 막으며 저 녀석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큐로에게 어때? 이제 좀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나? 라고 했고 큐로는 일단 네 덕분에 상현육의 혈기를 수월하게 퇴치할 수 있었던 건 확실하다 라고 했죠. 탱겐은 이게 뭔 상황이냐고 얼떨떨했고 아카야는 탱겐에게 자신의 하쿠지 시절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새 탱겐의 아내들까지 전부 모여 아카자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이야기가 끝나자 탱겐은 이거 참 화려하게 슬픈 이야기구나 라고 했고 탱겐의 아이들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무잔 이 나쁜 자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했죠. 아카자의 그때 무잔으로부터 텔레파시가 왔고 모든 상현의 혈기들은 무한성으로 올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러고 보니 다키 남매가 죽고 난 뒤에 상현 소집이 있었지. 아직 나는 무장의 저주가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라며 긴장을 했죠. 일단 그래도 어떻게든 극복해보자는 생각으로 무한성으로 가야 되었고 모든 상현들이 속속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최근 들어 하현의 혈기들이 전부 몰락하고 상현의 혈기가 퇴치당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상현의 혈기들에게 온갖 꼬라지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비난의 화살이 아카자에 갔는데 무자는 아카자에게 내가 저번에 엠모가 있는 곳으로 가 줄을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 줄을 죽였다는 소식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카야는 이미 자신이 무한열차에 가 있을 땐 엠모가 퇴치당한 상태였기에 그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었고 귀할 때 줄을 찾으러 그 주변을 살펴봤지만 이미 도착했을 땐 그들이 떠난 상태였다고 변명을 했죠. 무자는 그의 아카야의 속마음을 읽으려고 텔레파시를 보냈고 아카야는 속으로 아나 엠무 그 자식 조금만 더 버텼으면 내가 가서 전부 다 쓸어버렸을 텐데 하한의 혈기들은 애초에 너무 약했다니까. 물론 그들을 만든 무자님은 엄청나게 대단하지. 멋지고 강하고 무자님 짱짱맨 다이스키 라고 온갖 찬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무자는 헛기침을 하면서 아카자의 녀석은 역시나 충성스러운 녀석이군. 하긴 하얀의 혈기들은 너무 약하긴 했어 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옆에서 도마가 무자님 아래옵기 항송하오나 아카자고군요 근래에 평소에 먹지 않던 인간까지 잡아먹으며 힘을 키웠습니다. 그 정도로 귀할 때를 쓸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인데 그들 놓치게 되어 누구보다 지금 열이 받을 상태일 테니 너무 그를 탓하지 마시지요 라고 했고 코쿠지보 역시 그 말에는 나도 동의하지. 아카야는 요즘 귀할 때를 괴멸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무자는 살짝 민망해져 나도 아카야를 탓하는 거 아니라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차 너네를 부른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상현 소집이 끝난 후 교코와 한탱구는 일륜도를 만드는 대장장의 마을을 발견했다며 그곳으로 조만간 출격하기로 한다는 걸 듣게 되었고 아카야는 벌써 대장장의 마을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냐며 어떻게 풀어나갈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중 타마의 고양이로부터 연락이 왔고 아카야는 타마의 아지트로 가게 되었는데 드디어 무장의 저주를 몸에서 없애는 약을 개발했다고 했죠. 아카야는 최종 훈련 때가 돼서야 개발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되었다며 놀랐고 타마요는 네유코가 무장의 저주를 벗어났다는 확증과 네유코의 혈기술 그리고 상현3인 당신의 피가 있다 보니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에 곧바로 그 약을 투여했는데 몸 안에서 느껴지던 기분 나쁜 위화감이 사라지만 않았고 비로소 무장의 저주를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카야는 그 다음 플랜을 진행하기 위해서 슬슬 대장장의 마을에 미리 가서 상현들을 깨부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코와 한탱구의 습격은 아카야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이미 대장장의 마을에서는 한바탕 큰 전투가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자유자재로 각성이 가능해진 네이코로 인해 전황이 크게 불리하지 않았고 하주 부이치로는 스스로 반점을 개화해 교코를 퇴치해내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카야는 원작의 전개인 네이코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걸 무장히 알게 되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네이코가 태양을 극복한 걸 한탱구가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한탱구의 본체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디선가에서 채찍과도 같은 칼이 날아와 아카야를 공격했고 아카야는 잉? 뭐냐? 라고 하며 인상을 썼는데 그곳에는 미치르가 상현3까지 와있네? 라고 하며 놀랐습니다. 미치르는 안 그래도 브라쿠텐을 상대하느라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상현3까지 출몰했다는 것에 난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아카야는 미치르에게 베인 상처를 회복하며 야 미치리 넌 여기서는 안 죽으니까 걱정 말고 브라쿠텐이나 잘 맞고 있어봐 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길래 아 네 라고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고 아카야가 휙 사라져버리자 방금 혈기랑 대화를 했네? 라며 무안해했죠. 아카야는 이쯤 어딘가에 있을 텐데 라고 하며 뛰어다니다가 큰 소리로 어이 한탱구 어디 있냐? 나 아카자다 라고 했는데 저 풀숲 쪽에서 오 아카자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네가 왔다면 든든하지 라고 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씩 웃으며 주먹으로 한탱구의 면상을 갈겨버렸고 한탱구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죠. 난 딱 너같이 뒤에서 숨어서 조정한 타입을 제일 싫어하거든. 치사하게 말이야. 나처럼 상남자처럼 싸워야 인기가 있지. 너 귀칼 팬들한테 인기 없는 거 알지? 라고 하며 계속해서 구타했고 한탱구는 귀칼이 뭔데 싶더가 라고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탱구의 본체를 찾고 있던 탄지로가 나타났고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고를 사용해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날려버렸죠. 아카야는 탄지로 이제 좀 해외호흡을 쓰는 거에 익숙해졌나 보네? 라고 했고 탄지로는 이게 해외호흡인 줄 어떻게 알았냐며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대장장의 에피소드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쉰 아카자.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지원으로 온 기살대 검사들이 모여들었고 사주 이구로 오버나이와 수주 도미오카 기우가 칼 꺼내 아카자에게 겨누었죠. 그리고 교코와 상대 후 살짝 회복한 하주 무이치로도 왔고 조아코텐을 상대했던 연주 미치까지 합사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이분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오바나이는 너 미쳤느냐고 메이코까지는 어떻게 봐줄 수 있겠지만 상인의 열기와 내통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아카야는 젠장 이러면 안 되는데 쿄조로는 어딨지? 내 변호사 쿄조로가 올 때까지 난 묵비권을 행사하겠어 라고 했다가 이렇게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후 순순히 잡혀줄 테니까 혹시 너희들 나를 생포해가면 안 되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어리둥절했고 오바야는 그러고 보니 네 녀석 저번에도 나를 만난 후에 싸우지 않고 도망갔지? 너 진짜 사연사 맞나? 라고 했고 미츠리도 아까 조아코텐과 싸우고 있을 때도 이 남자를 만났는데 나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했죠. 페이탄저로는 사실 이분은 우리를 지금껏 여러 번 도와준 혈기로 염주님과 음주님도 이 혈기의 활약을 잘 알고 있다며 이분을 해치지 말고 이분 말대로 생포해가면 어떨까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의 주들은 일단 그렇게 해보자고 했고 아카야는 그대로 생포되어 기살대 본부에 끌려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모든 주들이 전부 모여있었고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이거 여기서 말 잘못하면 곧바로 퇴시당해서 이 시나리오가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아카야가 간접적으로 기살대의 승리를 돕고 무장을 속이는 전개를 조금 위트 있게 끌어내봤습니다. 아무래도 빙의 시리즈는 어두운 전개보다 가볍게 풀어나간 게 어울리기에 코믹 요소를 섞었네요. 아참 영상에서는 처음 언급한다는데 가상 시나리오 주제 추천 댓글은 되도록이며 쓰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다 관심이라고 생각해 놔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서 전체적인 댓글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만 가 다른 분들이 소통하는 댓글을 많이 달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지 않은 캐릭터들은 제가 안 본 작품이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비카에 잘 녹여들지 못하는 캐릭이며 비카 관련된 주제 추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현저하게 적을 때 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캐릭터들을 다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죄송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